좋은 아침입니다. 위에 적혀있는 장전 관심 종목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뉴스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들을 좀 보겠는데, 뉴욕 증시가 이제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S&P 500 지수는 3,700 사상 첫 돌파를 했고요. 영국에서 이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라는 뉴스.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 추가 부양 협상,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영국에서 이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라는 부분이요. 이 화이자와 관련된 주식들, 뭐 제일약품이라든지 우리바이오 이런 종목들을 봐야 될 텐데요.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것은 백신에서의 그 부작용이 없어야되겠죠. 부작용이 발생하면 백신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제 치료제 쪽으로 관심이 가게 됩니다. 이 백신과 치료제는 동반해서 상승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백신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공급이 지연되거나 하는 뉴스가 나올 때는 치료제가 또 급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살피시면서 돼요. 테슬라가 5조 4천억원 유상증자, 이제 자금 조달 이런 얘기 나오고,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의 대표 종목이니까요. 전기차 관련 종목도 테슬라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이제 전기차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이 미국의 오스틴 공장 부지를 추가 모입하면서 파운드리 증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관련한 업종들, 반도체 파운드리 업종, DB 하이텍 같은 종목이라든지 대표 종목들이 있을 텐데요. 파운드리 관련 종목들의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B2의 역습,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 하루에 시총이 12조가 증발되었다고 합니다. 셀트리온 관련주 삼총사가 다 하락을 했고요. 상승장의 B2는 이제 변동성 커지면 이제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신용융자 잔액 현황,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삼총사의 빚으로 투자하는 신용융자가 많고, 시젠도 많고, 신풍제약, 제넥신, HLB, 카카오 이렇게 이 종목들이 신용융자가 많은데 빚으로 사는 주식들 후폭풍이 있을 예정이니까 종목들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딜 브렉시트라는 얘기 나오는데요. 지금 영국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지금 영국은 유럽 탈퇴가 되었고 지금 영국발 저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영국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를 우려하는 건 지난 5년간 반복되는 논란과는 상황이 사뭇 다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출발하는 문제가 나비 효과를 일으키게 될지 이것도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이제 조류 독감이 음성, 나주, 여주까지 예전에 달걀 파동이 있었던 그 시기가 재현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힘든데 이제 조류 독감까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계속 접수되는가 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부는 닭고기나 달걀 가격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보고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불안감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초기 대응에 실패해서 고병원성 AI가 장기화하면 2016년 달걀 파동이 지연될 가능성 완전히 빌렸다. 이런 내용들을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글벳, 첼시스 이런 종목들 상황을 봐야겠죠. 장의 흐름을. 자, 이제 시장 상황 잠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이제 미국 증시가 조금 소폭 상승을 해주면서 장 초반 상황을 뒷받침, 좀 상승으로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자,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금 5일선을 깬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5일선을 깬 상황이고요. 주봉에서는 6주 만에 처음으로 음의 모습이 만들어졌는데 아직 마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모레까지 상황을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전날이죠. 내일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세 마녀가 뛰는 날입니다. 주봉에서 갭자리 계속 우려하고 있는 방송을 들으셨을 텐데요. 이 음봉, 주봉에서 만들어진 음봉이 어떻게 마감이 될 것인지, 양봉으로 전환될 것인지 아니면 긴 음봉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것이 이제 방향성을 정해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주 시초가 2648을 깨면 위험하겠죠. 지난주 시초가를 지키면서 마감하는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약간 갭으로 떠서 시작할 것 같죠. 코스피가 갭상승에서 시작할 것 같긴 한데요. 그 이후에 갭상승하면서 또 음봉으로 전환할지 아니면 또 위쪽으로 칠지 한번 상황을 볼 텐데, 가장 중요한 코스피의 향방을 정해줄 수 있는 종목은 이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를 월봉에서 본다 그러면 월봉의 추세선 상단에 다 지금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천정권에 와 있는 상황이에요. 삼성전자가 지금 위험 신호를 내고 있습니다. 캔들의 연결선, 월봉의 연결선 지금 천정에 와 있으니까요. 삼성전자가 참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이끄는 전체 시가총액 4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방향에 따라 코스피의 방향은 정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코스피의 흐름을 따라갈 것이니까, 어제 코스닥은 지금 뭐 코스피보다는 상황은 좋죠. 코스닥이 상황은 좋지만 코스닥도 위험한 위치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월봉으로 보게 되면 쌍봉이거든요. 월봉으로 쌍봉이기 때문에 조심 운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너무 비투가 맞고 신용융자가 18조나 됩니다. 18조. 신용 잔고가 18조나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의 차트는 간밤에 상승을 했습니다만 큰 폭은 아닙니다. 큰 폭은 아니고 다우존스 지수의 경우는 월봉의 캔들 연결선에 지금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월봉 캔들을 부딪힌 것처럼 다우존스 지수도 월봉 캔들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간밤에 지수가 소폭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다우존스 지수가 선정권에 와 있다는 부분 조심해야 되죠. 캔들의 연결선도 그렇고 후행스팬의 연결선에 있어서도 다 선정이 닿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또 선정권에 도달했기 때문에 조정이 와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수가 이번 주 마감하는 현황을 보고요. 오늘 선물없이 동시 만기 하루 전입니다. 하루 전에 변동성이 좋아질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시장 흐름 예의주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장전 관심 종목 올려놓은 종목들 빨리빨리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오롱 글로벌입니다. 코오롱 글로벌. 코오롱 글로벌은 음압 변동 부족하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속 5일 동안 음봉을 보여줬는데요. 계속 위로 시작하면 바로 빼는 거죠. 계속 5일 동안. 근데 오늘 또 갭상승해서 음봉으로 밀어버릴지 아니면 오늘은 양봉으로 전환될지 이제 그것이 관심일 텐데, 포럼 글로벌은 음압병동 관련주 중에서 가장 실적이 좋습니다. 영업이익이 1200억 정도 나오는 정도니까요. 영업이익 1200 나오고 시총이 5천억이다. 그럼 저평가된 종목이니까요. 포럼 글로벌 관심권에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유니온 커뮤니티인데요. 유니온 커뮤니티 어제 좀 큰 상승이 나왔었다가 이제 윗골이 달았는데 9% 상승을 하고 이제 보합권에서 출발하는 움직임입니다. 유니온 커뮤니티는 이제 생체 인식 관련주고 이재명 관련주이긴 합니다. 그래서 유니온 커뮤니티 이제 보합권에서 출발하는 상황인데요. 유니온 커뮤니티도 주목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다음 ICD라는 종목은 ICD는 이제 OLED 관련 종목이고 실적이 올해 대폭 늘고 있는 종목입니다. 3분기까지 무려 영업이익이 500억 정도 나오는 회사. 시가총액이 2,700억. 실적주로서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직장인들이 매수하기 좋은 종목. 직장인용으로 제가 뽑아놓은 종목입니다. 종목은요. 실적주로서 손색이 없는 종목. 그 다음 이제 K사인인데요. K사인. K사인이 공인인증서 폐지 수혜를 못 받았는데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있었죠. 한국정보인증이라든지 한국정보공학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K사인도 그런 수혜를 입을 만한 종목입니다. 공인인증서 폐지가 내일부터 되죠. 11일이니까요. K사인도 이제 관심 있게 좀 봤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이제 포인트 모바일이라는 이제 신규 종목인데 어제 좀 많은 상승이 나왔었죠.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오늘 또 시초가가 상한가로 시작할 듯한 그런 움직임이네요. 상장 이후에 이틀 동안 빼버리고 그리고 어제 상한가 오늘 상한가라고 한다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과 관련된 종목이죠. 아마존 관련주. 나우아이비는 엔젠바이오라는 회사가 내일 상장을 합니다. 엔젠바이오 상장. 엔젠바이오 관련주예요. 상장 관련주. 오늘 보합권에서 출발한다면 나우아이비는 한번 도전해 보지 또 나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젠바이오 관련주 나우아이비. 그다음 유니온 머티리얼 어제 소폭 상승했습니다만 이제 미중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상승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유니온 머티리얼 4,700원까지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모습이고요. 두산 퓨얼셀, 두산 퓨얼셀이 바닥을 딛고 이제 일어서려는 움직임인데 두산 관련해서는 두산 솔루스가 먼저 이렇게 크게 올랐습니다. 두산 퓨얼셀이 상대적으로 못 오른 그런 움직임인데요. 두산 퓨얼셀 2차전지 관련주로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상황인데 1.7% 상승하면서 시작하려는 움직임입니다. 그 다음은 네오크레마라는 종목인데요. 네오크레마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예요.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이고 두 번의 상을 만들죠. 큰 산을 한번 만들고 작은 산들을 만들고 이제 바닥권에 있는 상황에서 이제 위로 치고 가려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네오크레마도 좋은 흐름으로 출발한 듯한 그런 움직임입니다. 크레마도 관심 있게 보시고요. 다음은 SM코어입니다. SM코어는 이제 자동 물류와 관련된 건데요. 택배 대란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백신이 수입되었을 때에 그 물류 처리도 해야 될 텐데 SM코어가 또 그런 관련 종목으로서 부상될 수 있고요. 코리아 센터가 급락과 급등을 이제 반복하고 있는 종목인데 코리아 센터와 관계된 SM코어도 이렇게 물류와 관계되어 있고 또 아마존과도 관계되어 있고 또 콜드체인 참고로서도 쓰여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SM코어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SM코어. 그 다음 종목 QSI라는 종목인데요. QSI는 이제 마이크로 LED 마이크로 LED 텔레비전 삼성전자가 내일 10일 날 공개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유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TNL이라는 신규 종목인데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어제 처음으로 10% 상승하고 윗골이 달고 밀렸습니다만 TNL은 이제 아마존 공급하는 이제 스마트 패치 관련 종목이라서 TNL에 대해서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갭상승에서 출발할 듯한 움직임. 메디아나는 산소호흡기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메디아나가 이제 보합권에서 출발하는 움직임인데 지난 월요일은 큰폭 21% 상승하고 어제 좀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다음 종목은 이제 KL넷
콜드 체인 관련해서 이제 물류 종목들은 좀 더 봐야죠. KLN 어제 윗골이 많이 달았는데요. 콜드 체인 물류 관련 종목. 자, 물류 관련해서 많이 올랐던 이제 한익스프레스 관련해서는 이제 어제 거의 상한가까지 갔고 이제 윗골이 달았는데 물류 종목들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KLN이라든지 KCTC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물류 관련 종목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경 BK, 예, 태경 BK, 태경 관련주들이 어제 많이 올랐었는데 태경 BK는 좀 못 올랐죠. 자, 태경 어제 많이 올랐던 이제 태경 케미컬, 태경 케미컬은 드라이 아이스 관련주로서 많이 올랐고 태경 산업도 윗골이 달긴 했지만 많이 올랐었죠. 자, 태경 BK는 상대적으로 좀 못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태경 BK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요. 다음 이수화학입니다. 이수화학도 이제 콜드체인 관련주인데 콜드체인 관련 파라핀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이수화학도 콜드체인 계속해서 뜨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GST라는 종목은 역시 이제 콜드체인 물류 관련 콜드체인 운송, 백신 운송 관련주고요. 삼성제약 주사기 관련주로서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웰크로는 한택, 웰크로는 한택도 어제 추천한 종목인데 혈장 치료제 그 시스템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혈장 치료제를 만드는 그런 그 설비들을 공급하는 회사고요. 자, 오텍도 음압병동 관련해서 이제 공조가 많이 필요하겠죠. 공기 순환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오텍에 대한 관심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전 관심 종목들 쭉 봤는데요. 지금 이제 매수해야 될 종목들을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한 캠트로스 헬릭스미스 진도는 장중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 먼저 잡아야 될 종목들 보도록 할게요. 오텍을 먼저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텍 14,900원대 14,900원대 왔습니다. 14,900원 매수 기회를 주고 정정 관심 종목들이 다 상승으로 자리매김을 해서 이 종목들 중에서 이제 어떤 종목이 급등이 나올지 살펴봐야 되는데요.
포인트 모바일은 점상한가요? 메디아나 산소 호흡기 관련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던 메디아나. 자, 메디아나를 16,500원부터 16,000, 16,700원이니까요. 16,700원까지 해서 한번 분할 매수 한번 해보죠. (15,700원) 정도는 이탈 손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텍이라는 종목은 상당히 저평가된 종목이죠. 시가총액이 2,200억 정도 나오는데요. 자, 매출액은 거의 조 단위를 기록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영업이익 작년도 300억 정도 나왔고, 올해 3분기까지는 이제 영업이익이 적긴 하지만, 오텍은 5분봉에서 한 14,600원 정도까지는 밀릴 수 있습니다. 14,600원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만, 눌러주고 재차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메디아나, 네, 메디아나라는 종목, 계속 위로 치르는 듯한 메디아나도 같이. 오텍 15,000원. 장 초반에 눌러주고, 지금 15,000원 위에 이제 자리 잡았습니다.
자, 포인트 모바일이 지금 전 상한가에서 무너졌네요. 무너졌다가 보합선까지 왔었는데, 이런 게 위험하겠죠? 이제 점상가 기록했을 때 매수했던 분들은 순식간에 마이너스 20%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급등은 급락을 유발하기 때문에 상당히 항상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급등주도 급등주 나름이죠. 자, 9시 반까지는 종목들이 이제 자리 잡는 타임입니다. 자리 싸움을 한 다음에 이제 상승이든 하락이든 이제 방향성을 정할 텐데요. 자, 어택은 이제 거래량 흐름이 나쁘지 않네요. 이제 10% 정도의 거래가 나오는 상황이고, 어제 거래량에 비해서. 메디아나도 나쁘진 않습니다. 메디아나도 17% 거래량, 거래가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텍과 메디아나. 자, 오텍은 공조 관련주입니다. 공조 관련주인데요. 자, 오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특수 차량 제조 전문 기업이라 하고요. 최첨단 음압 앰뷸런스 이렇게 나왔죠. 한국형 앰뷸런스. 그래서 음압 앰뷸런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음압 병동 이제 공조 관련해서 공조 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그래서 현재 보면 이 음압 병동의 부족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음압 병동 관련주로서 움직였던 종목들은 코오롱 글로벌 또는 SY 또 XIENC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네, 이 오텍은 음압 앰뷸런스 공조 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텍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저평가 실적주로 할 수 있습니다. 저평가 실적주이기 때문에 오텍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있고요.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바닥권 지지를 받고 올라온 겁니다. 21선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온 상황이니까요. 그 추세선 상단에서부터 이렇게 그거 보면 상승이 좀 남아 있습니다. 추세선 상단까지는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오늘 만약에 위로 친다 그러면 15,600원, 15,700원 정도 여기가 이제 저항에 걸릴 수 있는
발의를 할 수 있고, 현재 14,900원인데 15,100원 위로 치면은 15,700원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메디아나를 보겠습니다. 메디아나도 실적주입니다. 메디아나도 영업이익이 상당히 잘 나오는 회사고요. 3분기까지 매출이 530억에 영업이익이 30억. 영업이익이 20%가 넘는 회사죠. 이거를 이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디아나가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자, 나왔습니다. 메디아나는 ODM으로 주로 하는 회사인데요. 이제 환자 감시 장치. 그리고 여기는 산소 호흡기라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만 이제 산소 호흡기를 주로 판매하면서 지금 수요가 좀 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16,900원, 저택 15,000원. 메디아나 17,000원 도달했습니다. 둘 다 이제 상승으로 치고 있는 좋은 흐름이니까요. 음. 메디아나 17,100원. 자, 오테카 메디아나 뭐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수, 메디아는 매수권 위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고, 오텍은 매수 영역 안에 있어요, 지금. 오텍은 매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장정 관심주 중에서 이제 삼성제약도 봐야 되는데, 삼성제약이 강하게 치고 가네요. 삼성제약이 4,370원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삼성제약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삼성제약도 4,220원까지 빨리빨리 분할 매수해서 4,000원 이탈 손절하겠습니다. 이것도 주사기 관련이에요. 삼성제약이 지금 치고 있는 것도 삼성제약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제약은 이제 걸리는 자리가 4,370원, 80원 이런 자리에서 걸립니다. 80원, 4,370원, 80원 자리에서 걸려요. 삼성제약의 경우는 이제 어제 15분봉에서 계속 지지를 체크했네요. 지지를 체크하고 지지하면서 이제 위로 치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 기준선 본다 그러면 이제 15분봉 기준선이 제일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15분봉 기준선 지지하고 이제 위로 치는 그런 흐름 나왔는데요. 삼성제약이 분봉상에서 본다 그러면은 120분봉까지 다 체크해도 위로 이렇다 할 만한 저항은 없습니다. 일봉상에서 저항은 딱 제가 표시해 드렸던 자리, 이 자리가 저항이에요. 한번 보시죠.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자, 4245 이제 오늘의 고점 계속 올라가죠. 4250원. 4300원 위로 가는지를 보시고요. 4300원 위에서 본다 그러면 4370원, 80원. 정확히는 4385원이 최고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4385를 한번 터치하는지 보겠습니다. 4385.
메디아는 다시 17,000원 이제 안착을 했고요. 자, 이제 삼성제약이 4,290원까지 왔죠. 자, 4385 제가 적어놨던 자리 오는지를 보겠습니다. 삼성제약 4385. 사 4,300원 왔습니다. 자, 4365, 4370, 4375. VI에 걸려버렸네요. 자, 4385, 4375까지 왔네요. 자, 4375까지 왔습니다. 삼성제약은 이걸로 완료해야겠죠? 자, 4385를 적어놨는데, 4385를 터치할 것인지, 저항을 뚫고 가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여기 4385가 저항인데, 4385를 뚫고 가느냐, 아니면 터치하고 밀리느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메디아나 17,250원. 17,300원. 자, 3% 나왔죠? 와우. 삼성제약이 저항을 뚫어버렸네요. 4385의 저항을 뚫고 가버립니다. 자, 삼성제약은 여튼 익절을 완료를 하겠습니다. 4,220원 매수 기회를 줬던 종목인데 4385의 저항을 뚫고 더 갑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조심 구간이죠. 윗꼬리 달고 밀릴 수가 있습니다. 윗꼬리 달고 밀릴 수가 있는 구간. 자, 메디아나도 익절 완료하겠습니다. 메디아나도 17,400원까지 왔으니까요. 메디아나도 익절 완료를 하겠습니다.
삼성제약이 이제 상한가입니다. 상한가. 상한가 두 번째 VI 발동하고 삼성제약 상한가. 매주 상한가 종목은 짚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삼성제약, 지난주는 이제 모베이스 전자 짚어드렸죠. 우리바이오도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박셀바이오. 급등 종목들은 이제 매주마다 나옵니다. 삼성제약과 메디아나는 익절 완료를 하고, 케이스인을 이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인 165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데요. 1570원 이탈 손절입니다. 메디아나는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오네요. 추가 상승이 나옵니다. 17,450원.
121선 한 번 돌파했었는데 오늘 또 121선을 돌파하려는 움직임. 17,550원에 121선의 저항이 있는데요. 한번 저항을 뚫었다가 재차 뚫고 나가려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메디아나가 스윙 패턴으로 보면 2만원도 넘어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메디아나는 지금 현재 17,450원. 다음 주까지는 한 2만원대까지 도전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또 오택이 추천 종목 중에 제일 못 가는 상황인데요. 의도적인 음봉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거는 누르고 상승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오택은요. 오택은 저항권 위에 있죠. 이제는 구름층을 완전히 벗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름층은 지지 영역이죠. 지지 영역이고요. 그리고 추세선을 긋게 되면 추세선 상단까지는 좀 공간이 남아있는 그런 흐름이죠.
삼성제약은 이제 20% 이상 상승했다가 윗골이 좀 달고 있는데, 오늘 이런 패턴이면은 상한가 안착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상한가가 이제 5,100원이었는데, 오늘 4,990원까지 오르고, 윗골이 다는 상황이니까, 삼성제약은 익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익절로 마무리하고, 메디아나는 100일 실선을 돌파한 이후에 오늘 또다시 100일 실선을 도전한 상황인데요. 17,500원까지 왔어요. 예, 그거는 이제 좀 쉬었다 갈 수도 있으니까 메디아나도 이제 정리 관점. 오텍의 경우 이제 오텍은 14,700원부터 매수로 안내를 드렸었는데 오늘 아랫거리 답니다. 오늘 14,450원까지 하락을 했었죠. 14,450원짜리까지 하락을 하고 이제 다시 또 아랫거리 달고 위로 가려는 상황입니다. 오텍은 지지가 좀 명확하고요. 구름층 위로 있으니까요. 위에 있으니까 이제 지지가 명확하고 추세 상승선의 저항 15,700원대가 이제 저항입니다. 이니까요. 오텍은 상승 공간이 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간이 위로 칠 때는 이제 15,700원에서 이제 저항으로 작용할 듯 하니까요. 윗골이 달고 밀릴 수 있다는 관점에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K사인 매수가 좀 붙습니다. 어제보다 거래량이 좀 많아질 듯한 움직임. 10시까지 거래량이 50%, 어제 거래량 절반을 넘길 것처럼 보여지고요. 오늘 거래량이 2천만 주 이상 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2천만 주 이상 되면 좋을 텐데요. 큰 거래를 일으키면서 급등도 가능한. 자,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해서 먼저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한국정보인증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급등을 했고 오늘은 반대로 약하죠. 한국정보공학, 한국전자,
금융 급등이 나왔던 날이 10월 2일 날 이제 급등이 나왔었고, K사인은 혜택을 수혜를 보지 못했고요. 오히려 음봉을 만들었죠. 수요일 날 8%까지 올랐다가 누르고 이제 뒤늦게 후발주로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로 보여집니다. 어제 하락 이후에 상승으로 돌리는 듯한 움직임은 전체 지수 흐름상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코스닥 경우는 이내 음봉을 만들어 버리니까요. 1%까지 오르다가 하락으로 전환된 상황이고, 전환선이 이제 904.3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전환선은 9일간의 고점과 저점의 평균선이죠. 코스닥이 9개의 캔들을 만들었던 9개 캔들, 이 9개 캔들의 고점과 저점의 평균선이 이제 전환선이죠. 전환선에 오늘 닿은 상황입니다. 전환선 904.30 전환선을 무너뜨리면 조심 관점에서 봐야 되고요. 900선을 위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X자형 도지선을 만든 상황에서 위로 자리매김 하면 좋을 텐데 조금 더 아래로 밀려버린다 그러면 또 음봉을 만들 수도 있어요. 미국 지수 선물 상황은 현재 양호한 편인데요. 언제든지 이게 마이너스로 바뀔 수 있으니까요. 상황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텍이 좀 지루한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분봉상에서 지금 3분봉에서는 지금 어지러운 흐름인데요. 이렇게 돌리는 흐름 나온다 그러면 이제 15,300원 뚫고 갈 수 있습니다. 네, 현재 거래량도 나쁘진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평가 종목이에요. 매출액이 1조 원 가까이 나오고 올해는 영업이익이 좀 부진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2, 300억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 시가총액이 2,200억이니까 저평가 회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음압병동의 이제 최고 수혜주라고 할 수 있어요. 음압병동, 앰뷸런스도 제공하고 있고요. 이제 공조가 중요하죠. 공조와 관련해서는 이제 대표적인 여름 종목이 히스옥이라고 있는데, 히스옥이 공조 관련해서 최근에 상승이 나왔었죠. 여름에는 대표 종목이어서 이제 점상을 4번이나 기록하고 상한가가 6번이나 나왔던 종목이 히스옥이에요. 그리고 한 번 또 치고 바닥권이 있는데요. 시스웍도 이제 공조 관련해서 기대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여름 종목이면서 에어컨 관련 종목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공조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나오면서 이제 시스웍도 관심을 갖고 있는. 오텍도 공조 관련주기 때문에 음압 인밸런스 관련주면서 공조 관련주 때문에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K사인이 1111 사인을
자꾸 내고 있는데 111 사인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관심을 유발시켜가지고 물량을 떠넘기는 그런 전략이 있고, 한편으로는 그것을 알고 있는 개인들을 반대로 이렇게 역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거 1111 사인 나와서 저번에 당했어. 당했으니까, 아, 이거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뒤통수를 노리는 거죠. 그러면서 대량 매수를 일으키면서 급등으로 치고 가는 경우, 이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이건 사람이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1111은 이제 오토봇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소프트웨어로 자동 매수, 자동 매도 이렇게 하는 그런 패턴이죠. 오늘 퀀타 매트릭스라는 종목이 상장을 했습니다. 퀀타 매트릭스. 바이오마커를 활용해서 질병의 조기 진단, 예후 예측, 질병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는 체외 진단 의료기기를 만든 벌써 시가총액이 3,800억. 신규 종목도 잘 보는 게 좋습니다.
박셀바이오 같은 종목은 바닥권에서부터 거의 7배가 올랐으니까요. 자, 어제 제가 뭐 디지털 조선도 추천드렸고 이제 장 마감 후에 라이브 방송 후에 3,050원 정도 도달하면 매도 안내 드렸었는데 어제 라이브 방송 후에 3,055원까지 왔었고 오늘 다시 또 3,065원까지 왔습니다. 디지털 조선도 이제 익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에스텍 파마는 어제 좀 음봉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에스텍 파마가 14,100원부터 14,300원 사이에 들어올 수 있다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14,300원 정도까지도 올 수 있으니까 에스텍 파마는 어제 익절을 못했습니다만 익절의 기회를 줄 것이다 보고 있고, 벽사는 이제 우리가 익절을 했죠. 익절을 했는데 어제 음봉을 만들었어요. 긴 음봉을 만들었어요. 벽사는 또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벽사는 혹시 익절 기회를 놓치셨다 그러면 다시 또 2,350원 이상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투자자별 포지션을 한 번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은 여전히 푼 매수를 풀고 있지 않고 있어요. 푼 매수. 올풋이죠, 올풋. 그리고 콜은
콜은 현재 지수 바로 아래 부분에 다 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봐야겠죠. 365에 있는 금액으로 좀 볼게요. 금액으로 봤을 때 이제 30억, 60억, 이제 100억 정도가 현재 지수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이 물량을 정리할 수도 있고요. 자, 개인을 보게 되면 개인은 올 콜이죠. 콜이 많고 개인은. 그리고 풋에서는 풋 매도가 많습니다. 이건 뭘 뜻하냐? 상승에 완전히 베팅한 거죠. 풋 매도, 콜 매수. 상승에 좀 베팅을 하는 거고. 금융투자는 양매도 전략이고요. 양매도 전략이고. 투시는 이제 외국인과 비슷하게 비슷한 위치에서의 콜 매수, 또 풋 매수. 그러니까 투신과 외국인은 하방 쪽에 좀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방 쪽에. 하방 쪽에서 외국인이 큰 수익을 거두려면은 어느 선까지 와야 되겠습니까? 현재 367.5인데 풋에서 있는 이 풋 매수가 수익을 좀 거두려면 좀 더 아래로 와야겠죠. 한편으로는 콜로 많이 매수했던 자리들. 이건 이미 이익이죠. 이익인데 풋 매수는 구간별로 그렇게 매수 금액으로는 많지는 않습니다. 10억, 10억, 40억, 50억 이렇게 했는데요. 자, 콜 매수로는 여기서 100억, 150억, 250억, 270억 정도, 270억 정도 이제 콜 매수 베팅한 것은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조금 더 이제 하방으로 밀어버리면 큰 매수 베팅한 이 구간 안으로 들어오죠. 투신도 마찬가지고요. 투신도 푼 매수한 362.50이라는 지수에서부터 푼 매수한 이쪽 부분을 아래로 밀면은 투신의 이익 구간으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과연 내일 이 베팅 현황만 본다 그러면 내일은 이제 하방 쪽으로 좀 무게감이 쏠리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외국인은 리스크 해지를 좀 해놓은 것 같아요. 콜 매수도 좀 대량으로 좀 해놓고 있는 큰 매수도 좀 많긴 하지만 외국인이 이거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에 선불을 누적해서 많은 매수를 해놨다는 부분. 자, 외국인의 선물 매수 물량입니다. 최근 한 달은 이제 1,301조 3천억이거든요. 한 달 동안. 최근 한 달은 1조 3천억인데요. 2개월은 3조. 그 다음에 6개월 누적으로 보면은 7조입니다. 7조. 선물 누적이요. 선물 누적이 7조나 되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매수한 선물을 던지면 얼마든지 하방으로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외국인이 키를 쥐고 있어요. 외국인이 절대적인 키를 쥐고 있습니다. 지수의 흐름에 있어서. 선물이 과도하게 매도가 나오면 조심 관점에서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선물에서는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죠. 최근에 이제 2천억씩 이제 매도한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요. 오늘 꼭 매도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선물 시장에서 리드를 할 것인지 물량이 나오면 선물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 선물 시장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외국인의 베팅 상황에 따라서 선물 시장의 움직임을 통해서 현물에 좀 부담을 주지 않을까
태경 BK, 태경 BK라는 흐름도 좋네요. 방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태경 케미컬하고 태경 산업이 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 상대적으로 못 간 게 태경 BK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태경 BK가 좀 힘을 내주고 있는. 태경 BK 괜찮습니다. 태경 BK. 파비주 관련주 KMW, 오이솔루션 이제 대장주들인데 오늘 5G에서 두 종목이 상승을 이끌고 있네요. 5G에서 상대적으로 못 갔던 종목들 한번 볼까요? 삼지전자, RFHIC, 전파기지국, RF텍. RF텍이 오늘 3.7% 올랐는데요. RF텍이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포파스넷, 삼지전자, 삼지전자, 목, 전파기지국, 최근에 급등 한번 나왔었고, RFHRC까지. 파비주 관련해서는 KMW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제 저항권에 온 듯한 느낌이고, 오이솔루션도 비슷한 위치네요. KMW처럼. 파비주 관련해서 RF 다 지금 위치가 비슷해요. 오이솔루션도 위치가 같고, KMW도 위치가 같아요. 그러면 좀 상대적으로 저항이 약한 종목들을 찾아야 될 텐데요. 오파스넷, 오파스넷 좋아 보이는데요. 오파스넷, RF텍,
바이오 삼총사, 박셀바이오 3% 상승, 피플바이오 13% 상승, 키움바이오 3% 상승. 자, 피플바이오 일전에 한번 추천드려서 우리 액지로 나왔는데 오늘은 저 급등이 나오네요. 피플바이오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이제 박셀바이오부터 시작해서 피플바이오, 키움바이오까지 움직이는데 지금 소강 상태입니다. 종목들 특별하게 보이는 종목들이 지금 시간대에는 없어요. 현재로서는 조금 더 관망을 하겠습니다. 관망을 하고 물류 관련해서 물류 코로나 백신 관련 물류도 이제 봐야 되는 거고 이제는 한익스프레스가 물류 관련해서 먼저 움직이고 KCTC 물류 관련해서도 봐야 되겠고 동방 자동 물류 관련해서 SM코어 움직임이 좀 둔한 상황인데 언제 치고 갈지 모르는 종목들입니다. KCTC가 한 번 더 칠 수 있는 상황에 왔어요. 언제 칠지 모르겠습니다만 KCTC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급등이 나오면 무섭게 가죠. 자리매김하면은 바닥에서부터 바로 2배가 나와버렸죠. 11월 초에 횡보 중입니다만 횡보 가운데 지금 매집의 형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크게 늘었고 최근에 거래량만큼 많이 일어났던 때가 없었죠. 작년 한 해 동안에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는 적이 없어요. 그러면 거래가 활발했던 위 시점 여기서 주포가 빠져나가는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1선을 터치하고 위로 상승할지 21선 터치하지 않고 돌릴지 요즘은 이동평균선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흐름입니다. 이동평균선 터치하지 않고 돌려버리는 그런 흐름들이 여러 나오니까요. KCTC가 어느 순간에 급등이 전개된다 그러면 따라 붙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상승 나올 때마다 20% 이상 상승이 나오고 급등의 신호탄은 한 4,100원 위로 치고 갈 때 급등이 전개되지 않을까. KCTC 거래량이 어떻게 느는지를 봐야겠죠. 주식수 3천만 주에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을 때가 2,800만 주, 1,600만 주, 2천만 주 넘게 거래가 됐었는데 어느 날 1시간에 200만 주, 300만 주 거래가 되는 그런 날이 온다 그러면 급등 신호로 봅니다. 거래량을 보면서 KCTC 재밌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장전 종목들 다시 점검하고 오늘의 추천 종목도 점검하고 시장 방향에 대해서 짚어드리면서 이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전 종목들을 한번 볼까요? 코오롱 글로벌 시초가가 1.7% 이상에서 시작하고 역시 또 갭상승하면서 음봉을 만들었거든요. 처음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죽을 맛이죠. 코오롱 글로벌은 꼭 종가에 매수해서 갭상승할 때 팔고 나오게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간파한 사람들은 종가 매수하고 다음날 익절하고 이렇게 하면은 연속해서 승리를 거뒀겠습니다만 장중에 매수한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웠을 것입니다. 단타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이제 전략처럼 보이고요. 영업이익이 1,200억이나 나오고 있어요. 이러면 시가총액이 1조가 넘는 게 정상인데 굉장히 저평가된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급등 패턴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코오롱 글로벌은 그렇게 정말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죠. 매력적인 종목은 아닌데 이 종목은 이제 그 단타보다는 수익 관점에서 이제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다음 점 이제 유니온 커뮤니티죠.
유니온 커뮤니티는 생체 인식 관련주인데요. 이재명 관련주기도 하고 생체 인식 관련주인데 어제 상승이 좀 크게 나왔었고요. 상승이 크게 나왔었고 여전히 상승 공간은 좀 남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3,970원제 오늘은 4,065원까지 올라왔었는데 유니온 커뮤니티는 상승 공간이 4,200원대까지 보입니다. I 시리즈가 실적주로 드렸던 거고요. 실적이 3분기까지 무려 영업이익이 508억이라 나오고 총 2,800억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실적주. 직장인들이 선호할 만한 종목입니다. 다음 포인트 모바일 오늘 점상한가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음봉을 만들고 있는데 보합선까지 왔다가 지금 아래꼬리 달고 다시 올리려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아마존 관련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존 관련주로서 알려져 있어서 이제 포인트 모바일이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보합선까지 와서 좀 매수 기회를 주면 좋겠죠. 오늘 저가 32,500원, 32,500원 정도 온다 그러면 또다시 매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나우버 아이비 내일 엔젠바이오 상장을 하는데 오늘 또 갭 상승해서 음봉으로 밀어버렸네요. 자, 나우버 아이비가 이제 어떤 움직임이 보여줄지 요즘은 지분 투자한 회사들이 상장을 하게 되면 주가가 빠지더라고요. MS 오토텍 같은 경우는 이제 영신산업이 상장 전에는 상승했다가 막상 상장을 하니까 주가가 빠졌는데 그것처럼 나우아이비가 엔젠바이오 상장을 앞두고 상승하기보다는 먼저 일주일 전에만 상승하고 지금 하락 패턴으로 엔젠바이오 상장 수혜주가 젠큐릭스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유방암 사후 예후 진단 키트 관련 종목이죠. 젠큐릭스 이 종목도 나우아이비 같은 차트 비슷한 차트인데요. 내일 막상 상장했을 때 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네요. 유니언 머티리얼 어제 상승하고 오늘 음봉 보여주는데 미중 갈등이 부각될 때마다 히트로 관련주로서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죠. 유니언 머티리얼은 4,700원대까지 좀 상승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두산 퓨얼셀 오늘 흐름이 좋네요. 3% 상승이 나오는데 두산 퓨얼셀, 두산 솔루스가 먼저 상승의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두산 퓨얼셀은 상승이 둔합니다만 47,900원대까지 상승을 바라볼 수 있겠다. 네오크레마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고요. 이 종목도 이제 상승의 무게감이 좀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 천랩이라는 종목도 있고요. 천랩이라는 종목 4만원대 이제 3중 바닥을 이고 있는 종목인데 천랩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 천랩과 네오크레마 그리고 비피도라는 종목까지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피도라는 종목까지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로서요. 자, 그리고 SM코어 이제 물류 관련주로 했죠. 그리고 이 종목은 코로나19 관련해서 물류 특히 백신 물류의 핵심 종목일 수 있어요. 실적주 괜찮고요. 그리고 콜드체인 관련해서 이제 창고 보관 관련된 운송 관련주로는 뭐 일신바이오, 대한과학, 동아소시홀딩스, GST 이런 종목들 운송 관련주고 물류와 창고 관련주는 이제 SM코어입니다. 자동화 시스템, 물류 자동화 시스템 SM코어도 실적주로서 괜찮아요. QSI가 이제 마이크로 LED TV, 삼성전자 마이크로 LED TV가 공개된 시점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 마이크로 LED 관련해서 부품 공급하는 회사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QSI 계속해서 점진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TNL이 계속 음봉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양봉 전환하면서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이제 바닥권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TNL은 이제 4만원 이하에서 매수가 들어가도 괜찮은 종목이야. 이제 바닥을 잡은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태경 BK는 앞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태경 케미칼, 태경 산업이 먼저 상승을 주도했고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한 종목이며 태경 BK는 한편으로는 이제 조은희 서초구청장 관련주로서 엮여 있습니다. 이화여대 동문이 이제 회장이죠. 태경 BK의. 태경 계열에서 실적 주면서 상승이 잘 나오지 않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이제 코로나19 관련한 종목으로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태경 케미칼은 이제 드라이 아이스. 같이 엮여 있다 봐야겠죠. 이수학
이수학은 큰 산을 만들고 반등을 모색하는 상황입니다. 이수학은 이제 콜드 체인에서 이제 중요한 콜드 체인과 관련된 파라핀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콜드 체인 그 운송 관련주로서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이수학도 콜드 체인의 관련주다라고. GST는 앞서 설명드렸던 일신바이오, 대한과학, 동아소시홀딩스가 상승할 때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한 실적주입니다. 이 종목의 자회사인 EST가 운송, 콜드체인 운송 관련 종목이죠. 근데 상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GST가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주가 바닥이 있으니까 매수용에 있다라고 보시고. 삼성제약은 4,220원 이하에서 이제 오늘 추천드렸던 종목 급등이 나왔습니다. 4,990원까지 상승했습니다만 윗골이 달고 이제 밀리는 상황. 삼성제약 급등이 나온 공동 추천주. 웰크론 한택 주가 바닥에 있는데요. 웰크론 한택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인데 혈장 치료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치료로 이제 혈장 치료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혈장 치료제 그 시스템, 혈장 치료제를 만드는 그 시스템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서한도 실적주입니다. 햄트로스 원료 의약품을 공급하기도 하고요. 헬릭스미스 바닥 17,000원대 위에서 이제 3만원대까지 상승이 나왔는데요. 다시금 위로 돌리는 흐름 37,000원까지 또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도 이제 컨테이너를 만드는 회사, 음압 병동 관련주기도 하고요. 음압 컨테이너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이 종목은 또 한편으로 윤석열 관련주로서도 알려져 있죠. 진도는 주가 이제 바닥에 있는 상황에서 매수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500원 이하에서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메디아는 오늘 이제 17,500원까지 상승이 나와서 이제 입절로 완료를 했고요. 자, 오늘 추천 종목 오텍에 이제 14,65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속임료 음봉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상승이 이제 15,700원까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음압병동 공조 관련주입니다. 공조 관련주. 또 음압 앰뷸런스 차량을 만드는 회사. 다음 K사인은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해서 수혜를 보지 못한 종목이고요. 소프트웨어 관련주인데요. 보안 소프트웨어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K사인이 이제 1650원 부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언제 급등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K사인은 공인인증서 폐지가 내일 시행되는데 수혜를 입지 못한 상황이고요. 자, 이 K사인도 좀 바닥권이 있기 때문에 11선과 21선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K사인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자, 시장의 흐름을 잠깐 짚어보고 좀 마무리하겠는데요. 코스피의 흐름. 오늘 보합권에서 출발해서 장중에 1%까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삼성전자의 흐름에 따라서 코스피의 움직임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계속해서 갭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들이 다 이제 부실공사의 흔적이거든요. 공사할 때 갭이 만들어지면은 건축물은 무너지게 돼 있죠. 일봉상에서 갭은 한두 개는 용인할 수 있지만 주봉상에서 갭은 잘 용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주봉에서 갭이 두 개나 만들어졌어요. 11월달 이후에. 그래서 하락으로 반전을 하게 되면은 이 갭들은 다 메우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코스피 흐름 조심스러운 상황이고, 이번 주 처음으로 이제 음봉, 5개 양봉 만든 다음에 처음으로 음봉을 만드는 흐름인데요. 월봉상에서는 이미 저항권에 다 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캔들선을 다 연결을 해보면 상승 추세선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하게 뚫고 나간다 그러면 또 내용은 달라집니다. 강하게 뚫고 가면은 더 큰 상승장이 펼쳐질 수 있지만 추세선 안으로 회귀를 해버리게 되면은 많이 밀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특히 이번 주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의 흐름이 중요하겠습니다. 내일 무난하게 흘러가면 좋지만 변동성이 커지면서 하락으로 밀어버리게 되면 하락 신호탄을 쏘아버릴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시장을 봐야 된다. 코스닥의 경우는 오늘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지금 5일선을 회복하는 듯한 움직임인데
5일선 밑에 이제 전환선이라는 게 있죠. 전환선은 9일간 주가의 고점과 저점의 평균선입니다. 전환선 자리가 오늘 904.30이 있어요. 오늘 저가는 904.45까지 왔죠. 코스닥이. 그래서 904.30이라는 자리를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일선은 자주 깨뜨리지만 전환선을 깨뜨리게 되면 또 하락 전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환선이죠. 전환될 수 있는 신호탄입니다. 904.30 자리를 터치하는지 또 무너뜨리는지 흐름을 보고 대응하시면 좋고요. 오후장 좀 남아 있는데 오후 시장의 흐름을 보고 코스닥이 견조하게 이제 상승 자리를 매김하면은 안심해도 되겠지만 904.30을 하회하게 되면 하락 시도탄으로 보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목들은 하락 조정이 예상됐을 때는 당일 트레이딩으로 대응하면 좋겠다는 거죠. 중장기로 보유하는 시장의 흐름은 아닙니다. 늘 단기 트레이딩 하면서 시장에서 이기는 습관을 갖고 있다가 시장이 상승의 방향을 잡았을 때는 다시 또 중장기로 매수하면서 접근하는 그런 패턴이 좋고요. 현재의 당분간의 흐름은 단기 트레이딩이 주력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안내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무료 체험방에 들어오셔서 무료 체험 카톡방에서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